여러분들 누군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어떤 것부터 배우면 좋을까? 내지는 경매로 아파트 싸게 사서 팔면 수익 남길 수 있어? 혹시 경매하다 망하진 않을까? 정도의 질문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경매가 아니라 지분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하면 당연히 주택이나 아파트 경매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경매 초보라고 한다면 제일 접근성이 뛰어나고 황금성도 좋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봐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로 몇 차례 사이클을 돌려보면 얼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도 당연히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이클로 지속적으로 주택 또는 아파트 경매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경매의 경우 하나의 단점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1주택자 이상의 경우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부분과 대출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은행의 DSR이나 LTV의 적용으로 대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채를 한꺼번에 낙찰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한 채를 낙찰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면 최종 수익 실현까지는 적게도 3개월부터 많게는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죠. 실상 그 기간에 또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경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너무 긴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경매를 하기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로 낙찰을 받은 경매 투자자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 경매 명도나 매매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또 다른 경매 수익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분 경매가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분 경매를 그리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개의 허들만 잘 넣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 지분 경매를 위해 실제로 입찰에 참가해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본 물건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재작년 2024년 4월에 진행됐던 강원도 화천군에 있던 네필지 지분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 1,599만 1,500원에서 경매 시작되어 두 번 유찰돼서 783만 6천 원의 3차 경매에서 제가 1,099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총 4필지 중 밭이 2필지, 대지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명의 공유자 중 1명이 4분의 3 지분을, 나머지 1명이 4분의 1 지분 중 4분의 1 지분을 제가 낙찰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감정가가 1,599만 1,500원이었고 낙찰가가 1,099만 원이라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실 텐데요.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이 기대 이상 크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경매의 경우 낙찰가 기준으로 1,500만 원을 넘겨서 낙찰받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낙찰가가 1,5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감정가나 시세가 2배에 준하는 3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나중에 공유 지분자에게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협상을 한다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수익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1천만 원 전후의 낙찰가를 생각하여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수익 실현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지분 경매는 몇 개의 허들이 있는데요. 첫째, 토지 지분 경매이니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대지나 임야가 아닌 전이나 답의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행정센터 부처에 전화를 해서 농지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여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농지증 발급 후 제출 기간이 딱 일주일 동안만이었기 때문에 낙찰 후에 미제출하여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지증 발급 관련하여 농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시간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부분을 미리 법원에 증명하면 연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낙찰 후 프로세스를 말씀드려보면 낙찰 후 등기부등본에 있는 공유 지분자 나머지 1명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낙찰받았으니 내 토지를 감정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2주가 지났지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대응하지 않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공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역시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지분경매라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혼자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자마자 일주일 안으로 공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나오더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4분의 3 지분을 모두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죠.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공유자에게 되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 나머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청해 놓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 놓았으니 법원에 출두하여 다시 형식적 경매로 붙여지면 그때 지분이 아닌 정상적으로 낙찰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서 배당받으면 되니까 그냥 각자 차후에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저에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대손손 직여나 상속받은 토지는 소중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토지 지분의 매매가가 아주 높다면 다시 매매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의 소액 매매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고 싶을 테니까요.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다소 저자사의 목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가에서 플러스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감정가가 1,599만 1,500원이었지만 실제 주변 실거래가는 3천만 원이 호가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비용을 생각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최종 조정하여 1,700만 원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위 물건에 대한 수익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찰가는 1,099만 원이었으며 취등록세를 포함한 경비 86만 3,870원을 더하고 전자소송 비용 85,900원을 더하면 1,012만 6,130원이 되고 합의금액 1,7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세전 687만 3,870원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약 68%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모두 2개월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소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식으로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2달 안에 68%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 지분 경매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당연히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취증 발급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허들도 넘지 못한다면 어떠한 투자에도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 번이라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며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실패도 없지만 반면 성공도 없는 법이지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매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소액 지분 경매에도 도전해보세요. 어찌 보면 더 작은 투자금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돈 되는 구조의 1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